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어, 전일에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 발표를 했지만은 이제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그 두산 퓨어셀의 개인 투자자 주주이신 분들의 걱정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 퓨어셀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해당 성장성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어셀의 주주이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기적 걱정거리는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니면 또 시간 갭을 둔 장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의 어떤 기회를 삼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는 두산 퓨어셀이 나름대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제가 뒤에서 말씀을 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확보, 3조 자구안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지배구조 현황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돼 있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산 매각을 더 고민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좀 자세하게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크게 장기적 관점에서 염려될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을 두서없이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단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다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산 퓨어셀이 두산중공업의 각 유상증자 발표, 즉 그 재무 구조 개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들 속에서 두산 퓨어셀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의 공시 내용에서 보시면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수중이라는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두산 퓨어셀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두산이 지배회사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두산건설, 그다음 두산 바켓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두산 그룹의 입장에서는 두산 건설까지 좀 매각을 좀 해서 좀 자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핵심은 두산중공업의 3조 자구안 확보 개념인데 이와 같이 이번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1조 3천억 유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또 자산 매각들을 지분 매각 이런 부분을 통해서 1조 7천억을 또 과정적으로 또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 5조 중에서 3조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3조의 부채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채가 사라진다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주식은 부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각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부채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조 정도가 남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것은 전체의 부채가 293%인데요. 이번 공시를 통한 이슈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144%까지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산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두산 피어셀과 함께 뭐 재무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오히려 개선되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밑에 제가 좀 두산 피어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일에 좀 그 시간 외 단일가 매매에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6% 넘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퓨어셀은 핵심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용 연료전지라는 단일 사업부입니다. 영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연료전지 시장 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위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연료전지 판매에 따른 기자재 매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가능한 유지보수 사업의 비중이 현 10% 미만에서 2023년에는 20%까지 확대돼서 두산그룹의 전사 수익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분산형 전원에 필요한 증대에 따라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발주량은 2019년도, 2023년도에 걸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료 전지 중에서도 두산 퓨어셀이 생산하는 어려운 용어입니다. PAFC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이 크다는 거죠. 안정성, 개통 기여도, 제품 수명,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제품 대비 강점을 지니고 있다. 대단히 좋은 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은 어쨌건 두산중공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난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주주에 이어서 두산 퓨어셀의 주주분들도 잠을 전날에 좀 못 주무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는 좀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나와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운영자금입니다. 2,404억 원과 시설자금 1,01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1,0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해석을 뒷단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해가 조금 힘드신 분이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주 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금 조달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주주에 대해서 주식을 주고 현금을 받는 그런 형식의 자금 조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다 인수를 하는 총액 인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 퓨어셀이 3,420억 원을 확보하는 거는 무조건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 발행 주식 수는 1,000만 주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통 주식수 5,549만 3,726주고 기타 주식이 1,635만 주가 되는데 어쨌건 1,000만 주입니다. 여기에서 시설 자금이 1,016억이 사용이 되고요. 운영 자금이 2,404억 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를 했을 때 이 시설 자금의 비중이 높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발행가인데요. 자, 발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당 발행가는 34,200원. 예. 34,200원 예정 발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확정 예정일이 올해 12월 2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1000만 주를 한 주당 34,200원에 발행을 했을 때 3,420억 원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1차 발행가가 정해지고요. 2차 발행가가 정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최종 발행가로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 확정이 된다? 2020년 올해 12월 2일에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34,200원이 확보가 돼야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 금액이 확보가 되는데 이 가격보다도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커니즘이 좀 나오는데요. 이 두산 퓨어셀 입장에서는 이 3,4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주당 가격을 높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두산 퓨어셀은 그들이 유상증자하는 이유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 이슈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기존 주주분들이니까 유상청약은 12월 7일부터 12월 8일 이틀간만 진행합니다. 이때 참여하지 않으시면 실권된다. 예, 실권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권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권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현금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거나 아니면은 권리가 있으시니까 유상 참여를 해서 주식을 받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주주한테 먼저 배정을 하겠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나 싫어, 두산 퓨어셀 싫어, 주식 안 받을 거야 해서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상증자 패턴 중에서 불특정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두산 퓨어셀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까요? 두산 퓨어셀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주 배정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일반 공모에서 실권이 나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가 전부 다 인수를 하는 총액 인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 금액은 다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하게 되는데 그 권리를 표창할 수 있는 증서가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예요. 이게 있으면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로서.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데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월 20일에서 11월 26일 단 5일간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두산 POCL이 싫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근데 권리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실권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좌에 보시면은 이렇게 R이라고, R이 뒷부분 영어의 이니셜로 해서 알파벳 R이라고 이렇게 딱 붙을 겁니다. right, 권리란 뜻이에요. a right, 그죠? 권리란 뜻입니다. 그 권리를 11월 20일에서 11월 26일 날 매도를 하시면은 현금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에 대한 보상도 받으신다라고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주가 아니신데 두산 POCL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두산 POCL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주로서. 그럴 때 권리를 포기한 분들의 권리를 사는 거죠. 사서 결론적으로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두산 POCL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금 조달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고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악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심리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전날 종가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1.44%나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장 종료 후에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두산 POCL의 유상증자 발표도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대단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조 3천억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자구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두산 POCL의 지분을 무상으로 대주주들이 무상으로 두산중공업에 두산 POCL 지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이 1조 3천억의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 가치가 하락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 두산 POCL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 가치가 보태지기 때문에 주식 가치의 희석을 일부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POC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향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성은 원전이 아닌 수소와 풍력입니다. 거기에서 두산 POCL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POCL의 입장에서도 성장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두산중공업이 근본 1조 3천억의 유상증자를 하고 각종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1조 7천억을 마련하게 되면은 5조의 부채에서 3조가 마련되는 거니까 2조 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293%에서
144%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통해서 두산 퓨어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장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현금을 확보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의 어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부채로 부담감을 두산중공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께 시간을 좀 더 주신다고 하면은 미래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성장하도록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마침 거기에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 친환경 에너지는 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빅 이벤트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두산그룹이 지금 남은 과제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 말하면 지킨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또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산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를 하는 거니까 살아나는 거고, 개인 주주는 현재 단기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두산그룹의 성장성에 기대를 하면서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두산그룹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 입장이라 하면은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고 해당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셔도 되겠죠. 어쨌건 현재의 두산 퓨어셀의 상태를 그림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두산 퓨어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성과 수익성,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서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수급이 모이고 차트가 아주 강하게 형성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주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향후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주가 조정이야 나오겠지만은 그 후에 주식은 다시 재차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적 안정성이,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었다라고 종합평가판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적인 측면이 감소가 된 부분은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업 비중, 관련된 사업 비중의 상승에 따라서 두산 퓨어셀 전사이익 성장 가속화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 해당 주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어떤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산 퓨어셀이 조금 반응이 이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수급적인 현상을 최근에 20일간 지켜봤을 때 유상증자 전 20일간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 중에서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5일 동안 단기적으로 기관들은 매도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0.04% 시총 대비해서 수급이 유입됐고요.
20일 중기적 관점에서 0.68%의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정보력이 큰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날 장이 끝나기 전에 기관은 22만 주 이상, 외국인은 15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다는 게 정보력이 약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금액 단위로 세력 수급을 좀 살펴봐도요, 3천만원, 5천만원, 1억, 1억 이상 한 방에 주식을 사는 개념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순매수 누적치가 1천만원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142건이 더 많고요. 5천만원 이하로 사는 사람은 3천에서 5천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125건이 많고요. 5천에서 1억 이하로 사는 순매수 누적치가 81건이 순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한 번에 주문을 넣는 것도 13건이나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습니다. 전 가격대에 걸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더 이렇게 금액이 큰 단위의 주문을 넣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라든가 기관 투자가라든가 그리고 자산가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세력 수급을 체크를 못 하시고 발맞추어서 진행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의 수급적인 요소를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샀습니다마는 금요일날 종가상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수를 기존에 해왔습니다마는 16만 주 이상 매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만 매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산 퓨어셀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산그룹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속도전, 두산솔루스 모토롤 사업부 매각을 하고요. 1조 1천억 원을 마련해서 중공업에 수혜를 합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어떤 돈으로? 매각 자금을 가지고. 더불어서 의지를 보여준 게 대주주 박정원 회장 등 책임 경영을 위해서 퓨어셀의 지분 23%도 누구한테? 두산중공업한테 넘긴다는 거죠. 두산중공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이슈는 잠잠해질 수도 있다. 3년 동안에 진행을 하라고 두산중공업 채권단들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기회는 시간 좀 있다고, 판단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이제 매각 예비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의 가격과 소송 리스크가 매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는 재무적 투자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하면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두산그룹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을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짜회사인 두산밥켓이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탄탄한 영업이익을 올려온 두산밥켓을 분리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특히 두산 퓨어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하기 위해서 두산그룹의 지원, 구체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원을 적게 받거나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두산 퓨어셀의 향후 성장성은 조금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우리 두산 퓨어셀 주주분들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추후의 성장성으로서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중소형 원자로, 이 원자로 같은 경우는 대형이 아닙니다. 중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1조 2천억인가요? 이 정도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기여합니다. 근데 간혹 왜곡된 유튜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수소, 연료전지 사업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하겠다. 그래서 자구한 이행에 따른 경쟁력 약화한 목소리도 경계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중공업의 재무적 안정성 3조 원 자구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의 1조 3천억 유상증자와 그리고 두산 퓨어셀을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23%를 양도를 하고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죠. 누가 대주주가 책임 경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지원이 나오면서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도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두산그룹은 좋은 거예요. 예, 다시 회생의 기운을 갖게 되는 거니까,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결과? 우리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의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꼭지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산 퓨어셀이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무엇을 확보를 할까요? 성장하기 위한 자금 3,420억 원을 주주로부터 확보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유동 비율이 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좀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두산 퓨어셀의 유동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추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요. 추후에 성장성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재무적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안정감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철자가 좀 틀린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장성 확보라고 적어놨는데요. 성장성 확보입니다. 자, 성장성 확보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성장성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추후에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의 성장성은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성장성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한번 제가 두산 퓨어셀의 매출 개념으로 해서 성장성이 확보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올해 2020년, 최종적으로 2020년 내년도까지 해서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매출액이요.
2019년도에는 2212억이고 올해는 4791억이고 내년엔 6723억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성장성이 대단히 크게 큰 폭으로 확보가 됐던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9년도에 195억, 올해 최종적으로 283억, 그 다음에 2021년에 428억,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재무적인 전망치로 두산 퓨어셀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숫자상으로 좀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간 예상되는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분기 개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2분기 실적 좋았죠? 근데 분기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2020년 9월달 3분기가 12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4억 예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리고, 4분기는 매출액이 1270억에서 2349억으로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 또한 230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분기 좋고요. 4분기 때도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4억에서 230억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형태를 보시면은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두산 퓨어셀의 매출액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산그룹의 지원, 두산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매출액이 올라가 준다면은 두산 퓨어셀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인 거죠. 네. 자, 어차피 유상증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매도 후에 추후에 두산 퓨어셀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두산 퓨어셀의 성장성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기분 나쁘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월요일날 다 매도하시는 게 아마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부장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무조건 매도 후 추후에 신주가, 유상증자 신주가 재상장된 후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추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이실현한 전략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일단 보유를 했는데 유상 참여를 추후에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발생했을 때 제가 기 말씀드린 신주 인수권 증서는 권리죠. 그 권리를 현금화 시킬 수 있을까?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가 확보가 되는 그 시기에 매도를 해서 권리를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거죠. 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부분입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이 올해 11월 20일에서 11월 26일 날 단 5일간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11월 20일 날 시작하는 시초가부터 파시는 게 가장 권리에 대한 값을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더불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자, 유상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권리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현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유형은 나는 두산 퓨어셀의 성장성을 믿는다. 앞으로도 내가 보았을 때도 두산그룹의 지원, 두산중공업의 지원에 따라서 두산 퓨어셀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의 환경 정책에 의해서 두산 퓨어셀의 성장성을 믿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전략 가져가셔야 되겠죠.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가격이 비쌀 거니까 최대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시점까지 세월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세월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좀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존 주식을 갖고 계시는 걸 보유를 하시고요. 근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당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이 34,200원인데요. 이 주식을 받아서 평균 매수 단가를 두산 퓨어셀에 대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자,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의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해서 기존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더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 인수권 증서 예정 발행가보다 위에 발행가보다 확정 발행가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4,200원 예정 발행가입니다. 확정 발행가는 11월 2일 날 정해지는데요. 그 가격보다 유상증자 받은 금액이 그 가격보다가 신규 상장 후에 주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두 번 받았는데 유상증자 신규 주식이 상장한 후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실제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총 3번의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과 달리 현재 지금 성장성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산중공업의 주주분들보다 이러한 세 번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차분한 투자를 통해서 또 이성적인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좋은 정보도 수집하시고요. 좋은 성과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상증자가 나서 힘들어 하실 텐데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경우 중에서 한 경우를 선택을 하셔서 꼭 수익도 내시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